한창 페스티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요.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계명국 감독님을 모시고 5월에 진행했던 이제 그 온라인 재즈 페스티벌 그리고 실제 이제 본행사인 자라섬 제17회 재즈 페스티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뭐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시간이 짧은 시간이어서 타이트하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라섬 온라인 재즈 페스티벌은 어떻게 기획됐고 또 실제 해봤더니 이러한 어떤 발견된 지점이 있고 아쉬웠던 지점이 있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발제해 주신 내용 축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울 뻔했어요. 예, 자라섬이랑 비슷한 실제로 라인업을 올해처럼 라인업을 많이 짠 적도 없고 새로 뒤집어 엎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컨셉 자체가 축제에 중간중간 바뀌었던 것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처음 왔을 때 사실 이제 저희가 최초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축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가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의미를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원로 축제 했던 감독님 만나볼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마. 전쟁 때도 축제는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예, 축제가 그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섬 페스티벌이 축제라고 했을 때 축제가 이것을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축제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과 그다음 역할들이 있을 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역할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스태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렇다면 당장 이제 우리가 재즈와 그다음에 가평이라는 두 가지 사실은 저희 걸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티스트가 현재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시장 자체가 사실은 붕괴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일단 우리 새로운 시작은 아티스트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사실 5월 달에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요 기만 잘 넘기면 우리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5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로 온라인 페스티벌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축제는 또 아티스트와 저희의 관계도 하지만 관객들과의 관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관객들과 함께 이제 소셜 펀딩을 통해서 그걸 준비하게 됐고 그다음에 물론 국내 연주자들이 출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자라섬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라섬을 통해서 뭔가 위로나 그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관객들이 정말 사랑했던 공연들을 저희가 좀 다시 이제 필리밍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방송하는 식으로 축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때 해보셨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은 없어요? 뭐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실제 공연하고 이런 거는 좀 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지금의 17회 10월 달에 있는 축제를 준비하는 상황이 다른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라이브로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것이 분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축제하면 라이브 음악 하면 관객, 그 앞에서 열광하는 관객 이런 제 마음속에서 정말 구례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참여죠. 관객들의 새로운 참여.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댓글로 참여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거나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대로 가장 좋은 것은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티스트가 자기의 음악을 뭔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희로서는 어떤 새로운 지금 하려는 새로운 어떤 방향의 시작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준비를 하셨지만 8월 초 정도에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라는 이제 개최를 선언하셨는데 뭐 그 선택의 배경에는 뭐 코로나가 가장 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전면 이제 그 전환이 되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냥 3일이 아니라 거의 3주에 준하는 걸로 페스티벌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계속 축제는 담아야 하는데 근데 흔히 우리는 축제는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키워야 되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달라지는데 해외에서 이제 처음엔 이런 거였어요.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고 한국의 아티스트 나가는 걸 자유롭지 못하는 시절에 그것을 이제 막 안타까워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 이걸 왜 안타까워해 도는 것인가. 축제에 해외 아티스트들이 와야 축제가 성립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아티스트를 어떤 일종의 작품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것이 뭐 해외 아티스트가 와서 축제가 되고 오지 않는다고 축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허들을 뛰어넘었던 것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올해는 국내 아티스트와의 상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허들이 있었고 아 그거마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또 두 번째 허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아티스트와 관계로서 만들었던 축제, 아티스트와 함께 관객에게 컨텐츠를 제공했던 축제가 과연 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연 3일을 그냥 필리밍해서 사람들한테 아 자라섬 페스티벌에 보내줘라는 것이 이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저희로서 그것이 축제가 역할이 그것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라섬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고 자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요즘 뭐 더 잘하시겠지만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기획자들은 사실 더 힘들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접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일단 첫째 새로운 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사실 공연과 라이브 공연과 관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확대를 위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티스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당연히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자기의 삶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여줘서 자기의 음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 자체는 삶의 결과물이잖아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자기의 삶이 영위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음악으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티스트끼리 모여서 연주를 하지만 아 사실 대기실 가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코로나 언제 끝나냐. 공연 몇 개 취소됐니.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음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확대인데 우리가 옛날엔 이렇게 옛날에 보자면 이제 평소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어, 자,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것이 온라인화 될 경우에 그럼 오프라인 축제는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첨예하게 언제나 대립됐었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깨진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이 있는 시대로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곧 아티스트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어떤 그러니까 생산하는 루트의 확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저희가 두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플랫폼이 중요하게 됐어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K사도 있고 N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트 프로덕션 축제로 나온 결과물들이 원소스 멀티유즈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축제도 우리의 접점을 늘릴 수 있지만 아티스트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가 창출된다거나 새로운 유세이지 혹은 새로운 목적이 있는 예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두 가지 주안점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즈를 사실 저희는 그렇죠. 재즈를 듣지 않던 사람이 재즈를 듣게 되면 아마 축제에 조금 더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재즈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찾아가는 공연들 그 다음에 저희 가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평에 6개월면은 모두 다니면서 거기 주민들과 함께 혹은 그 지역과 함께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유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페스티벌이 되면서 무료로 전환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준비나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 네, 있죠. 네, 울어도 되나요? 네. 네, 실제로 힘들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고민을 자 이거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일정 부분은 관객의 티켓 수입으로 나왔었고 또 일정 부분은 지자체의 지원, 일정 부분은 기업의 협찬으로 되었는데 자,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러면 누가 더 필요한가에 따라서 돈을 내기 마련이에요.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내게 될 거고, 기업에서 이 축제가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돈을 많이 내게 될 거고,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관객들의 관심으로만 만들어진다면 관객들이 돈을 많이 내게 될 텐데, 그러면 자, 우리가 돈을 누가 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올해는 자라섬 페스티벌의 콘텐츠들이 실제로 VOD 서비스를 통해서 IPTV에 팔리기도 해요. 자, 그 돈을 어쨌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평의 6개월면을 모두 조명을 하면서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자라섬에서 하는 자전거 축제에서 가평 전체가 드러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자체, 이건 사실 자라섬의 레거시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17년, 16년 동안 해온 이 레거시를 그러면 어떤 플랫폼에서 가져가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이 오프라인과 저는 이제 점점 더 관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저에게 향유하는 계층이 있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향유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 공연들을 국내에서는 IPTV를 통해서, 그리고 해외에는 예술 같은 예술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은 그런 매니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PPL이라던가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사회공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의 포맷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런 시대에 또 기업들은 또 다른 그쪽에서는 더 가치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이 시대 코로나 이후의 페스티벌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 같은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아티스트를 모셔서 그것을 공연을 만들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구례 시스템보다는 축제 자체가 그 해당 씬과 혹은 해당 지역과의 접점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퀄리티의 문제가 있어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더 유니크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축제가 사실 아티스트 각자가 그 시장에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이 올해 막 축제가 막 취소되고 그러면서 피스트레인도 그렇지만 7월에는 피스트레인만 보고 있었잖아요. 피스트레인이 하냐 마냐가 사실은 그 얼마나 기조가 많이 되고, 10월은 사실 자라섬만 보고 있거든요. 모든 축제나 아티스트 자라섬이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른 축제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축제가 실제로 예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서로 더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축제가 실제로 아티스트나 관객들 우리가 기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온라인 영역의 시장성을 더 발굴하는 데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